시간 됐습니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뭐 한 2시, 새벽 2시부터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인데, 한 6시 반 정도 됐는데, 창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깜깜해요. 어둑어둑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비가 올라오려나? 왜 이러지? 어제 제가 교회에 갔었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뭐 했는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어제가 바뀌었다는 거. 이 미국에 살면서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 그랬더니 계속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슷한 시간에 뭐 일어나는 분들은 뭐 잠을 잘 덜 잤네, 더 잤네 하겠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오늘 6시 반에 이렇게 어떡하지? 그러다가 문득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어제였구나 하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그 공고를 올린 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분 전에 생각이 났어요. 이 시간을 잘못 올렸네. 참,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실수를 줄이는 방법들에서 사실 이 IT를 많이 이용하셔야 된다. 우리의 삶에서 늘 실수하는 것, 잊어버리고 깜빡깜빡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다른 사람에게도 뭐 경보를 울려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한테 무슨 알림이라든가 아니면 자꾸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해요. 며칠 전에 이제 어떤 그 목사님하고 같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 주차를 하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걸 보더니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미 그 다 보내드렸던 건데 주차 위치 그거 있죠? 그거 한번 해보신 분 흔들어 보시면 주차 위치 자기 스마트폰에 주차 위치 확인하는 루틴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차 운전하시는 분이 그거 사용하지 않으시면 그건 참 굉장히 손해보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앱을 눌러서 그걸 동작을 시키면은 얘가 이제 사진을 찍게 돼 있어요. 사진을 찍으라고 해요. 그래서 사진을 이제 찍었어요. 그 숫자 나오는 거 있죠. 사진을 찍고 했더니 뭐 하세요? 이거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나 그거 알면서도 잘 안 하게 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참 딴 일을 보고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다시 이제 주차 그 위로 돌아왔는데 그거 참 이상하게 생긴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층수도 헷갈리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걔한테 물어봤거든요. 저는 이제 그 삼성 스마트폰의 그 빅스비를 삼수나라고 바꿔놨는데 삼수나 내 차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얘가 탁 화면에 딱 사진을 딱 비춰주면서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알지 못하면 그런 걸 못하죠. 그렇죠? 알지 못하면 못하죠. 근데 알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이 중에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차가 없어. 내가 뭐로 배워야 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 그렇게 하나를 저한테 공부를 한 거니까 우리 그 EXIT에 거기 나갔던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해서 그걸 깔아놨다 그러면 내가 그냥 옆에 타고 갔음에도 그거를 해서 그분이 아니면 여러분도 고생하지 않게 그걸 했다 그러면 얼마나 유익한 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배우는 것은 목적은 알기 위해서 배우죠, 물론. 근데 알기 위해서 배운다? 그거는 사실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저거 60개 다 받으셨죠? 그쵸, 선물? 네? 한번 못 받으신 분 한번 무슨 소리야, 지금? 한번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시면 그럼 무슨 선물이 뭐야? 아직 저한테 요청하지 않으신 분들 많거든요. 왜? 글을 안 읽으니까. 그 안에 제가 어제 올려놨는데 안 읽었으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 글을 안 읽으신 거예요. 그냥 선물 주세요 하면 제가 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정교사님, 너무 치사하게 그렇게 줘요. 그냥 단체방에 올려놓지. 아니, 그 글도 안 읽는 사람이 단체방에 올려놓으면 그게 선물인지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선물은 주세요 했을 때 내가 드려야 그나마 읽을 가능성이라도 있지. 그래서 이제 그 이 드린 선물을 어떻게 60개를 활용하냐. 그 60개 중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은 글도 있어요. 이번 주에 올라와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58개가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 주에 60개인데 근데 60개를 채우기 위해서 제가 미리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도 오늘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저한테 귀에 진짜 못이 박히도록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속지 않을 거예요. 들었어요. 근데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몰라요. 어떤 분은 많이 들으신 분은 한 10번쯤도 들었어요. 구글 문서 얘기들. 근데 제가 탁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몰라요.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들은 사용하는 분들한테 곧 역전됩니다. 아주 쉽게 역전돼요. 저는 골프를 오래 쳤습니다. 30한 5년 뭐 이렇게 쳤고 예전에는 골프를 정말 잘 쳤어요. 뭐 스크래치 골프, 그 핸디 제로였었고 뭐 뻑하면 언더 치고 뭐 이제 근래에도 아무리 못 치고 나이가 들어서 거리도 짧아지고 해도 그래도 대부분의 라운드에서 싱글을 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골프를 32년을 쳤어. 영어로 그 표현 되게 기분 나쁜데 so what? 근데 그게 뭐? 진짜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골프는요, 우리끼리 농담을 해요. 5년만 치면 다 스크래치라고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할 정도로 5년만 치면 다 비슷비슷해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으면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10년을 친다 그래서 잘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못 치는 사람들이 늘 변명을 해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보다 더 빨리 치는 게 마치 잘못되는 거지. 잘 치는 게 잘못되는 거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누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봐요. 선교사님, IT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 사용이나 IT 사용에서 제일 중요해요. 저는 0.1초도 걸리지 않고 제가 대답하는 것은 구글 드라이브와 구글 문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IT를 44년 했는데 이제 4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44년을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럼 다른 거 다 떠나서 구글 문서야 하고 얘기를 하면 그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그래 중요해. 근데 안 쓰면 하등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뿐이 아니라 글을 쓰는 모든 분들, 심지어 카카오톡을 쓸 때도 저는 글을 어디다가 쓰냐? 여러분들 어디다 쓰요? 카카오톡에다 그냥 쓰시죠. 카카오톡 열어서 거기다 그냥 글 쓰시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게 컴퓨터에서 쓸 때는 엔터 누르면 그냥 가죠. 네? 엔터 누르면 그냥 가잖아요. 컴퓨터에서 카톡을 쓸 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엔터 누르면 라인이 바뀌지만 컴퓨터 카톡에서는 기본이고 나도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이 엔터 누르면 가요. 나 글 쓰다가 막 휙 가버리고 아직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그럼 또 다시 그거 5분 이내에 지우고 다시 쓰고 그럼 또 그거 카피 안 해놔가지고 다시 또 처음부터 글을 다시 써야 되고 저는 웬만한 조금만 긴 내용들은 무조건 구글 문서에 씁니다. 그래야 내가 구글 문서에서 나중에 그 내가 쓴 글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구글 문서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구글 문서라는 것은 구글 드라이브 속에 있는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는 여러분한테 무슨 조건이 있어서 뭐 돈을 주고 사야 된다든가 아니면 특정 조건을 가진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구글 드라이브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뭐죠? 피로 목사님? 구글 드라이브를 어떤 사람한테 쓰는 거죠? 주는 거죠?
구글 지메일을 드라이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 지메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지메일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지메일 없는 분? 아이폰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 애플 컴퓨터를 쓰는 사람도 지메일만 있으면 구글 드라이브와 구글에 관련된 거기에는 모든 것들을 다 쓸 수 있는. 임 교사님, 난 아이폰 쓰는데 아이폰에도 아이클라우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 좋던데요? 그거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다른 모든 클라우드는 다른 클라우드, 여러분들 다른 클라우드 있죠? 클라우드 서비스가 뭔지는 아시죠? 클라우드 서비스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클라우드가 난 뭔지. 자, 그럼 거꾸로 클라우드를 난 설명할 수 있어. 손 들어보실래요? 설명할 수 있어. 누가 클라우드가 뭐야? 그럼 나 설명할 수 있어. 이런 수준이 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몇 분밖에 손 못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를 얘기를 들으면 제 아내한테 가끔가다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클라우드가 뭔지 알아? 알아. 설명해봐. 알긴 아는데 설명을 못하겠어. 그럼 모르는 거예요? 제 기준은?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싸움합니다. 싸움이라기보다도 이제 와이프가 항의하죠. 아니, 알긴 아는데 설명을 못할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클라우드가 뭐야 하고 하는데 클라우드가 뭔지 정의하시오. 그랬는데 알긴 아는데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 틀린 거지. 그걸 선생님이 점수 주는 사람이 어딨냐. 똑같아요. 여러분들 클라우드가 뭐냐 그러면은 설명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직 완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남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칩니까? 클라우드가 뭔지 네가 알아서 저기 가서 이렇게 그 구글에서 찾아보면 나올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클라우드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일 편한 방법,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찾는 거예요. 제 정의는 뭐냐면 클라우드는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한 내 저장 공간이,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한 내 저장 공간.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야? 구글 드라이브는 지메일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클라우드는 각각의 그 조건을 갖춘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클라우드를, 그것들을 클라우드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쉽게 얘기하면 내 컴퓨터에 혹은 내 스마트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장이 내 컴퓨터나 내 스마트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도 모르는 어떤 곳에 마치 구름처럼 어디엔가 있다. 근데 있는 건 확실한 거야. 있는 건 확실한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내가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연결하면 그거를 내가 거기다 저장되고 저장돼 있는 것들을 갖다가 쓰는 것을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의 개념이 최근에 그냥 옛날에 컴퓨터 잘 안 썼고 했던, 최근에 한 10여 년 전부터 스마트폰을 쓰면서 뭐 이것저것 하신 분들은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데, 오히려 나 컴퓨터 30년 썼어 하는 분들은 클라우드가 이해가 안 돼. 왜? 내 고정관념은 저장하는 것은 내가 워드 프로세서 써가지고 뭐 설교문 저장한 건 내 컴퓨터에 있지. 그게 왜 어디 다른 데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개념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있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컴퓨터를 도난당하거나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생겼을 때 그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한두 번 고생하셨습니까? 뭐 설교 몇 년치 자료가 다 날아가고 교회에 무슨 여태까지 교회 10년의 자료가 온통 싹 지워져 버렸고 뭐 한두 번 고생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컴퓨터나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아니라 어딘가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데 다른 구글을 제외한 다른 모든 클라우드,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애플 아이클라우드 마찬가지예요. 다 그 많은 뭐 네이버에서 준다든가 삼성에서 준다든가 뭐 오만 가지 군데에서 다 클라우드를 제공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네이버 아이디도 있고 뭐 삼성 아이디도 있고 무슨 애플 아이디도 있고 하면 다 클라우드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진 한 장 찍으면 다 여기저기 다 저장되는 거예요. 왜? 사진이라는 것은 내가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다가 와이파이에 연결되면은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저장 공간이 남아있기만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남아있기만 하면. 근데
다른 모든 클라우드는 그냥 참고예요. 참고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사진만 그냥 혹은 동영상 뭐 이런 것만 올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얘네들은 창고를 운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을 무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이 이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따지고 싶어 하는데 남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합니다.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프로그램들 쓰는데 돈 주고 사지 않았어요. 무슨 전도사님들, 뭐 부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카피해 온 거 그러고 저작권에 다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LA에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그 소프트웨어 저작권 그런 협회에서 급습을 했어요. 아무 회사나 들어가가지고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컴퓨터라 그래가지고 컴퓨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발견했어요. 근데 얘가 산 근거가 없어요. 뭐 벌금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종류의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을 구글 드라이브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공짜로 줍니다. 그리고 다른 클라우드의 서비스는 기본이 한 5GB 정도밖에 안 줘요. 근데 구글 드라이브만은 기본이 15G이에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좋은 넓은 좀 공간을 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모자라면 저같이 이제 많이 쓰는 사람들은 1년에 20불을 내면은 100GB를 쓰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00GB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사진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찍어요. 사진을. 혹은 나는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어요. 동영상을 많이 찍는데 그거 동영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내가 동영상을 찍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다 이제 그게 클라우드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15기가밖에 안 되는데 동영상을 뭐 몇 시간, 한 2시간짜리를 뭐 몇 개를 찍어 올렸더니 15기가바이트이 다 차버리는데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영상은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유니스 권사님? 동영상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죠? 네,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야, 이제 아주 이제 척척 박사가 됐어요.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저장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게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클라우드를 꽉 차게 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요. 유튜브가 동영상을 공짜로 올려주는 곳이에요.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 시청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정치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사람이 정치 얘기를 올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올린 걸 시청하는 거 아니에요. 뭘로 어떻게 시청해요,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서 시청을 하죠? 정옥경님. 뭐를 알아야 그걸 시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이크 키시고. 그 사람이 나한테 주소를 주잖아요. URL이라는 주소를 주잖아요. 뭐 www.youtube.com 해서 슬래시 하든. 그걸 나는 주소를 몰라요. 근데 같은 그 사람이 나한테 카톡이든 뭐든 이메일이든 뭐든 딱 주면 난 걔를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어떤 사람이 저장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저장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저장할 때 돈 냈나? 아니에요. 유튜브에 저장하는 것은 아무리 길고 뭐 수천 편을 수만 편을 올려도 돈 받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저장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하는 건 그 사람이 저장을 할 때 어떻게 조건을 줬냐면 이 유튜브는 이 동영상은 공개로 준 거예요. 공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가족끼리 찍은 사진을 유튜브에 다 올리면서 공개를 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남들이 다 보는데 공개해도 볼 수 있는 확률은 0.001%가 안 돼요. 여러분들께 노출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0.001%라도 그게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거기 올릴 때 공개가 아니라 일부 공개. 일부 공개라는 그 이제 그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일부 공개를 하면 그것은 그 주소를 아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 단톡방을 만들어 놨어. 거기에다가 만약에 동영상을 올렸다고 칩시다. 30분짜리. 올라가지도 않아요. 예? 그 내용이 그 300메가인가 300kg인가 하여튼 뭐 굉장히 작은 동영상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려서 그 주소를 일부 공개한 주소를 거기다가 올려놨다. 그러면은 가족들은 그걸 볼 수 있겠죠. 가족들이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그걸 뭐 모든 사람한테 막 다 보내주고 한다 그러면 몰라도 그럴 리는 없잖아요. 우리 가족끼리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공개 있고 일부 공개가 있고 또 하나는 비공개가 있어요. 비공개는 나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는 유튜브를 내가 만든 동영상을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비공개로 하면 나만 보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필요할 때 내가 보면 되잖아. 그 얘기는 내 동영상을 무료로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사용하는 거야. 그런 여러분들한테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권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맨날 동영상 스마트폰에 올려놓고 선교사님 왜 내 스마트폰은 올해 산 건데 작년에 산 건데 난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뭐 스페이스가 하나도 없고 이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디다 올려놓는다고 앞으로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뭐 제가 강의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 그냥 유튜브에서 유튜브 동영상 유튜브에 올리는 법 하면 아마 한 수백 개 나올 거야.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내 동영상이 올라가는 거야. 스마트폰에서. 왜? 동영상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잖아. 내가 찍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스러운 거 있죠. 여러분들 혼자서 갖고 있었던 거 있었죠.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 졸업식, 요즘 졸업식인가요? 한국은 지났을 거고, 미국이 이제 곧 졸업식이 되죠. 졸업식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이 무슨 대통령상도 받고 뭐 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사진을 아니 동영상을 한 1시간짜리 찍었어. 아니 한국에 있는 할머니한테도 보내주고 싶고 하는데 보내주려고 아무리 해도 동영상이 안 가.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동영상을 1시간짜리든 2시간짜리든 뭐 30분짜리든 어디에 올려요? 유튜브에 올려놓고. 1시간짜리 올리려고 그러면 유튜브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30분 정도 걸려요. 3, 40분 걸려요. 제가 여러분들 이 강의를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끝나면은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 처리하는 시간이 한 3, 40분 걸려요. 그래서 이따가 강의 끝나고 필요한 분들은 유튜브 오늘 동영상 강의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 드릴 거예요. 뭘로 드려요? 제가 올려놨잖아요. 유튜브에. 제 채널에다가. 여러분들 다 유튜브 채널 다 있어요? 나 없는데. 없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뭐만 가지고는 돼요? 유튜브 채널은? 뭐가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죠? 한상삼 선교사님, 뭐가 있으면 만들어지죠? 유튜브 채널은? 지메일. 예, 이제는 잘 하시는 거예요. 지메일만 있으면은 왜? 유튜브가 어디 거예요? 구글 거예요, 유튜브가. 지메일만 있으면 지메일에 있으면 유튜브는 그냥 유튜브 들어가면 그냥 내 로그인은 돼 있을 거고. 그럼 거기다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뭐를 줍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려놓고 여러분들한테는 뭐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따 동영상 신청하세요. 그럼 뭘 준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줍니까? 아니, 그 동영상을 줍니까? 뭐를 주죠? 이제는 정옥현님 아시죠? 뭐를 준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주소. 그 주소를 뭐라고 하냐면 URL이라고 합니다. URL이라고 하고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뭐 링크라고도 하고 저처럼 주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 같은 뭐 www 뭐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그 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동영상 드립니다. 그러면 그럼 저 사람이 파일로 주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맨날 받고 수십 번 수백 번 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일상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놀러 가가지고 비디오를 찍고 사진을 찍고 뭐 다 공유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들을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게 쓰는 거예요. 자, 사진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됩니까? 사진은 일단 저장을 하면은 내 스마트폰에 저장돼요. 그렇죠? 삼성폰을 쓰는 사람들은 갤러리에 저장되죠. 그래서 갤러리에 보면 사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얘가 와이파이에 접속되면 그 사진을 구글 드라이브 내에 포토라는 게 따로 별도로 있어요. 구글 포토가. 그럼 구글 포토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구글에 들어가서 포토를 열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사진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쓸데없는 사진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스마트폰에서는 지웠는데 여기는 그냥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이제 가끔씩 쓸데없는 사진들 같은 경우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정리 좀 하셔야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뭘 잘 정리해요. 기가 막히게 정리해요. 제 옷이 쓸데없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1년마다 한 번씩 정리해요.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면 여보 작년에 이거 안 입었지? 그럼 준다? 맞아요. 그냥 저는 아까워가 아니야 입을 수도 있어. 아니야 작년에 안 입었으면 올해도 안 입어. 그럼 그건 입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아. 스마트폰에서도 갤러리 그 다음에 구글 포토에서도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 아까 다른 거 하고 뭐가 있다 그랬죠? 다른 클라우드는 그냥 참고만 주고 구글 클라우드는 벌써 구글 포토는 따로 저장해주는 사진은 따로 저장해주는 구글 포토라는 게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구글 드라이브의 용량은 몇 기가까지 무료로 준다고요? 15기가까지 무료로 주는데 그게 구글 포토도 포함돼 있어요. 구글 저기에. 그러니까 구글 포토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또 사진을 올릴 때 원본 사진으로 올리면은 굉장히 사이즈가 커져요. 원본 사진으로 올리면 사진 한 장에 뭐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원본 사진이 필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무슨 프린트아웃해서 확대를 하거나 뭐 이러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사진 찍은 거 돈 내고 인화한 적 있으신 분 있습니까? 돈 내고 인화한 적? 미국 같은 경우는 저기 그런 큰 대형 마트 가면 그런 거 해주는데 스마트폰에서 뭐 좀 크게 이렇게 사진 찍으라는 거 있잖아요. 사진으로 보려고 액자 만들어가지고 무슨 장립식 뭐 하면은 이제 거기서 뭐 사진 찍은 거 이런 것도 크게 액자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려고. 그런 사진은 원본 사진이 퀄리티가 좋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원본이 별로 그냥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고화질 해도 스마트폰이나 원본 사진이나 고화질이나 원본 사진이나 스마트폰으로 보면 똑같아요. 구분 못해요. 근데 어떻게 되면 구분을 하나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어디로 보죠? TV 화면. TV에 연결시켜서 본다. 그렇죠? TV에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면 요즘 TV는 막 뭐 80몇 인치, 막 55인치 최소한 막 이렇게 되니까 화질이 떨어지면은 걔도 화질이 떨어지죠. 그런 용도 아니면 이제 그렇게 너무 큰 저걸로 사이즈로 저장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좀 드립니다. 어쨌든 구글 포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글도 많이 쓰고 사진도 뭐 많고 내가 뭐 이것저것 많이 해. 그래서 나는 일을 이걸로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한 달에 200불이라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1년에 200불이라 그러면. 저는 200기가를 쓰는데 근데 실제로는 100기가도 못 써요. 못 썼어요. 지금 한 70기가 쓰나? 근데 70기가 쓰는데 한 달에 1년에 200기가 쓰는데 1년에 30불. 100기가 쓰면 1년에 20불. 자, 잠깐 거기서 접어놓고 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쓴다 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은 예, 지금 한 몇 번 손 드셨어요. 돈 내고 쓰시죠? 그렇죠? 오피스 365라는 걸 쓰시죠? 365라는 것을. 그럼 그게 이제 제일 싼 그게 제일 싸게 여러분들이 365를 구입하시면은 한 번에 69불인가 그렇게 하면 아마 사실 수가 있을 거예요. 35불 해요, 요새. 35불이요? 네. 근데 만약에 교회나 non-profit organization에서는 제가 나중에 그건 따로 여러분들한테 옛날에도 알려드렸었는데 그 정보를 좀 드리겠지만 그게 거기에 등록이 돼 있으면은 그 사이트에 그러면 그거 30불에 사실 수 있어요. 그쪽 거기서는 이제 그런 non-profit 그 기관에 특별하게 이렇게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오피스 365를 쓰는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거잖아요. 거기서는 1 테라바이트까지의 그 공간을 줘요. 저장 공간. 1 테라바이트. 근데 이제 이런 게 한 번 쓰면은 그 다음에 난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왜? 공간을 1 테라바이트를 줘서 거기에다가 내가 200기가 막 300기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 근데 안 쓴다. 내년엔 안 쓴다. 그러면 뭘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써야 되나. 근데 하여튼 구글 그 드라이브는 여러분들 뭐 여차하면 100기가를 올리지 뭐. 그러면 1년에 20불인데. 1년에 20불. 내 업무에 쓰는, 내 일에 쓰는데 뭐 그거 20불이면 200불도 아니고. 저는 2000불이라도 써야 될 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거의 똑같은 워드 프로세서, 그 다음에 뭐 엑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랑 똑같은 것들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무료로 주입니다. 한번 봅시다. 구글 드라이브는 어떻게 들어가냐? 자, 이제 저기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구글 여기서 크롬으로 인터넷에 이제 접속을 했어요. 크롬으로. 그래놓고 우리가 이제 구글닷컴으로 들어갑니다. 구글닷컴으로. 그럼 구글닷컴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기 얘가 멈췄지. 지금 왜 저희 집 인터넷이 이럴까? 잠깐만요, 다시. 화면이 여러분들이 지금 공유가 안 되죠? 저쪽 화면이 멈춰버리네, 공유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나 봐요. 자, 여기서 구글닷컴으로 들어가면 이제 되네요. 구글닷컴으로 들어가면 이 오른쪽에 점 9개가 있죠. 이 점 9개. 요거 제 얼굴 옆에 있는 거. 점 9개를 누르면 이 구글 드라이브가 나온다. 구글 드라이브를 열었습니다. 이 구글이 왜 드라이브라고 하냐면은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구글 드라이브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 해가지고 G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G 드라이브. 자, 컴퓨터에서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걸 반드시 해놓으셔야 되냐면 구글닷컴에 들어가서 구글 드라이브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까지는 쉽게 들어가셨죠? 구글닷컴에 들어가서 저기 오른쪽에 얼굴이라든가 오늘 여러분들은 대부분 얼굴을 안 넣으셨고 이니셜이 나올 거예요. 뭐 SJ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니셜 옆에 있는 얘를 누르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선택하신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를 선택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요 오른쪽 위에 이 톱니바퀴 있죠? 얘가 설정이죠. 세팅. 설정에 들어가면은 데스크탑용 드라이브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글 드라이브 컴퓨터에서 쓰시는 분들은 이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구글 드라이브 이 데스크탑용 다운로드를 받아서 걔를 설치를 해요. 설치하는 건 그냥 하라는 대로 쫓아서 하시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 놓으면 어떻게 생기냐면 컴퓨터 쓰시는 분들이 이 밑에 여기 내 파일이라는 거 있죠? 여기 밑에 내 파일을 열어보면은 내 드라이브가 있죠. 내 PC에 드라이브. 그래서 내 그 하드디스크, 이게 하드디스크 같은 그런 게 C잖아요, C. 근데 거기에 그 밑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G라고 드라이브가 잡혀요. 아까 그걸 세팅을 하면. 오케이? 그럼 이거를 이렇게 잡히면 얘는, 구글 드라이브 얘는 우리가 C 드라이브랑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 컴퓨터를 쓸 때 거기에 그 안에 뭐 또 만들고 그 안에 복사도 하고 뭐 폴더도 만들고 뭐 파일도 뭐 이동하고 뭐 컴퓨터에 쓰시는 거랑 똑같이 쓰는데 무슨 드라이브다? G. 옛날에 여러분들이 백업 받기 위해서 D 드라이브 뭐 E 드라이브 뭐 이렇게 설치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G 드라이브가 구글 드라이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해 놓으셔야 되는 거.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거기 구글 드라이브의 홈에 보니까 여기 뭐 내 드라이브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 드라이브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생긴 애들은 폴더예요. 폴더.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생긴 애들은 파일이. 그 C 드라이브도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쓰실 때는 아예 모든 저장을 G 드라이브를 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장은 어디에 된다고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아니라 어디에? somewhere 어디엔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데 그거는 내가 아까 여기에 G 드라이브에서 쓰는 거랑 똑같이 쓸 수도 있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뭔가를 이제 새로 만들려고 할 때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처음에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플러스 신규 뉴 얘를 누르니까 여기서 새 폴더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새 폴더도 만들 수 있죠. 그럼 제가 여기서 새 폴더 누르고 뭐 만들면 돼요. 뭐 제목 누르고 하면 만들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가 하나 새로 생기겠죠. 자, 그럴 수도 있고 플러스를 누르니까 파일 업로드도 있어요. 파일 업로드라는 것은 다른 C 드라이브에 있는 내 컴퓨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게 하는 거예요. 업로드 해놓은 거예요. G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로.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 구글 드라이브 안 썼어. 근데 내 컴퓨터에 어떤 특정한 폴더에 예를 들자면 뭐 문서, 뭐 다큐멘터리 이런 폴더에 내가 만든 뭐 워드 프로세서, 엑셀 자료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거를 거기에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컴퓨터가 잊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다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구글 드라이브로 옮겨 놓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특정한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폴더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폴더 업로드를 해놓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내 컴퓨터에 있는 뭐 만약에 문서라는 폴더를 여기다 업로드 하겠다. 그러면 문서라는 폴더의 내용들이 이 안에 있는 모든 문서라는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여기 업로드 누르는 순간에 전부 그쪽으로 다 옮겨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 처음 듣는 분 오늘 이 강의 끝나자마자 하셔야 될 일이 뭐 있어요? 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그 폴더를 중요한 폴더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문서 속에 뭔가 폴더를 또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라는 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건 다큐멘트 그 폴더를 폴더째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안에 내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 업로드 시켜놓고 딴짓 하시면 돼요. 컴퓨터 끄지 말고. 그러면 내일부터는 이제 내 컴퓨터를 도난당해도 내 데이터는 다 살아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파일 이 업로드라는 것은 이제 그런 미닝이에요. 여기서 파일 폴더 업로드, 파일 업로드. 어디서 어디로? 네, C 드라이브에서 네, 구글 드라이브. 나중에 내 스마트폰에 있는 것도 거기서 공유를 해놓고 공유할 장소를 구글 드라이브를 선택하면 이따가 할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를 하면은 그게 구글 드라이브로 다 올라가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구글 문서. 이거 뭐예요? 워드 프로세서죠. 그렇죠? 여기 뭐 워드 프로세서잖아요. 똑같잖아요. 또 새로 만들기, 새로 해서 스프레드시트, 엑셀이에요. 또 신규 프레젠테이션, 얘는 파워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으로 사용하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거 다 여기서 그냥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걸로 만들어서 엑셀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이걸로 만들어서 워드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또 그것뿐이 아니라 얘는 구글 설문지, 이게 구글 폼인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그 설문지 같은 데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한국의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IT 했던 친구예요. 하버드 나왔죠. 걔가 당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할 때 이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 가지고 뭐 며칠 만에 뭐 6천 명을 모으고 뭐 했던 그런 거예요. 남들은 다 그만큼 모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구글 설문지를 가입하게 하고 그랬어요. 더 보게 하면 더 많아요. 이런 많은 것들을 무상으로 얘네들이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오늘 강의를 처음 들었거나 이제 두 번 들어도 지난번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제도 마음이 좀 아팠어요. 어떤 분이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강의 한 두 번 들었는데 저는 초등학생 수준인 것 같은데 선교사님은 대학생 수준을 가르치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이 사이트를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한 번 들어서 아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한 번 들어서 알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 하셔야지. 여기 10번 들은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아까 제가 그분들 뭐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야. 원래 그분들 이제 잘 하시는데 아까 제가 3분 질문했는데 3분 다 대답 잘 하셨죠. 옛날엔 그분들 엉터리같이 대답할 때니까. 그래서 저를 실망을 되게 시켰다고. 근데 지금은 몇 번 들으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한 번에 이해 못하겠어. 포기해야지. 그 다음에 글을 그거를 딱 올려줬어요. 제가 한 번 딱 읽어보니까, 나 도저히 오늘 못 알아듣겠네. 2번 읽고 3번 읽어서 여러분들 걸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여러분, 그게 필요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공부를 그냥 시간도 투자 안 하고, 돈도 투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떻게 알려주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는데, 저 그런 사람 되게 싫어했어요. 알약만 먹어도 배가 부르거든. 그 먹는 즐거움이라는 걸 다 빼는 거예요. 알약만 먹어도 배가 부르거든. 병원을 입원해 보고 나니까 아이고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건데 그런 즐거움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 구글 문서는 아주 좋아요. 아주 편리해요.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구글 문서를 이제 만드는데 구글 문서는 아까 구글 문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었잖아요. 새로 만들어 봅시다. 지우고 신규 해서 구글 문서를 새로 열었습니다. 그러면 워드 프로세서 같이 열렸죠. 여기에 이제 글자를 조정한 글자 크기 볼드 이탈릭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눈이 이제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12 정도로 해놓고 여기 100%라고 돼 있는 것을 이제 해서 맞춤으로 바꿉니다. 그럼 이제 글씨가 좀 이렇게 좀 한눈에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쓸 수도 있죠. 타이핑해서. 그런데 저는 이 구글 문서를 쓸 때 거의 대부분 말로 글을 써요. 말로 여기 도구를 누르면은 여기에 음성 입력이라고 나옵니다. 음성 입력이 나오면 여기 마이크가 나오고 요 위에 여기에 지금 이 저거라서 그런데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한국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제가 이게 지금 눈을 보호하려고 반전을 시켜놔서 그런데 이 옆에 얘를 누르면 랭귀지가 쭉 나옵니다. 꽤 많은 랭귀지로 그 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은 그 나라 말로 여기 글이 써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한국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가 지금 까만색이니까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윤승준입니다. 저는 IT를 가르치는 선교사입니다. 잘 쫓아오죠. 감사하게 저는 서울 사람이라서 표준말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엔터를 눌러서 줄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얘기는 뭐 쓰면 이상하지만 안녕하세요 물음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침표 그런데 쉼표 참 멋있군요 느낌표 이렇게 부호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시면요 기존으로 쓰시는 거와 상대가 안 될 만큼 시간을 절약합니다. 제가 이거 목사님들한테 이거 쓰십시오 하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나는 분들마다 이거 쓰세요 안 쓰세요 하고 들들 볶음 근데 안 써요. 왜? 제가 저런 분들은 이해한다니까요. 사투리 심하게 쓰시는 분들 특별히 경상도 분들 그럼 말하면 경상도 말로 씁니다. 했습니다. 언해 하나님의 언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해라고 쓰죠. 근데 얘가 인공지능이에요. 하나님의 언해를 은혜로 여러 번 바꾸고 나면 어느 순간에 얘가 나는 언해라고 얘기하는데 은혜라고 쓰기 시작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만한 핸디캡은 극복하셔야죠.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농담은 아니고 얼마 안 돼서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이 물어볼 거예요. 너 고향이 어디니? 그래서 내가 나 저기 강원도 인제예요. 아니면 무슨 뭐 경북 안동이에요. 그러면 나는 했는겨. 그러면 얘가 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바꿀 거예요. 지금 카톡에 그런 거 있죠. 카톡에 지금 한국 카톡엔 그 기능이 있습니다. 말투 바꾸기. 저게 아니라 사투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말투 바꾸기 위해서 뭐 반말, 존댓말 뭐 이런 거 있어. 뭐 다정한 말투로 뭐 저거. 그건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 기능이 없어서 모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 글 쓸 줄 알죠? 말로 글쓰기 하죠? 물어봐야 돼. 오늘 처음 들어온 분들이 나 스마트폰에서 말로 글쓰기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는 건 아는데 안 쓰시죠? 그렇죠? 있는 건 아는데. 근데 스마트폰에서 말로 글쓰기라면요. 잠깐만 멈추면 마이크가 꺼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면 꺼져요. 근데 얘는 안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글쓰기를 하면 굉장히 편해요. 스마트폰에서 말로 쓰는 건 저같이 연습이 많이 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일부러 끊어서도 하죠. 생각하는 사이에. 그리고 마이크 누르고 쭉 한 문장 쭉 얘기하고 또 생각하고 잠깐 생각하고 한 문장 꾹 눌러서 얘기하고. 근데 컴퓨터에서는요. 웬만하면 얘가 마이크가 안 꺼져요. 계속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컴퓨터에서 글을 쓰려고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책상에 앉아서 정자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컴퓨터는 켜놓고 딱
창틀 같은데 이렇게 발 탁 올려놓고 그냥 막 얘기하면 지가 막 글을 쓰는데 저는 표준말을 해서 그렇기도 하고 얘가 하도 많이 써가지고 거의 틀린 글자가 없어요.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글을 제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글을 한 5개 이상 씁니다. 5개가 한 이렇게 A4로 따지면 최소한 2장 정도 되는 그런 글들을 5개 이상 써요. 어느 날 컨디션 좋으면요, 막 생각이 막 나면은,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EXIT에 올리는 글 정도는 15분 걸리나? 10분? 15분. 그 정도면 그 정도 글을 쓰는 거예요. 뭐, 주제만 딱 적어주면, 저는 그걸 40몇 년 했으니까, 제가 그걸 설명하는 거는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을 쓰면은, 어디로 저장된다고요? 구글 문서로. 오케이? 거기까지 얘기되셨죠? 근데 얘는 그런 기능뿐이 아니야. 막강한 기능들이 있어요. 뭐 이 기능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며칠을 해도 못 하는데 그런 기능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도 있어요. 도구에 보면은 문서 번역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좀 제대로 된 문서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알게 돼. 최근 문서하면 최근 문서를 이렇게 되는구나. 만약에 이제 제가 예약 메시지라는 이 글을 이제 썼는데 얘를 내가 다른 나라 태국말로 바꾸고 싶어. 이 글을 그럼 제가 도구를 눌러서 문서 번역을 눌렀어요. 그래놓고 얘를 태국어 번역된 사본이라고 뭐 이건 여러분들 이름 짓기 마련이죠. 그래놓고 언어 선택을 할 때 꽤 많은 언어들이 있죠 여기. 태국어 여기 있네. 태국어로 해가지고 번역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태국어로 번역을 해줘.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능이에요. 목사님들이 내가 쓴 설교 원문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설교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런 기능들을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여러분들 대부분 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원고를 쓰신 분들이라 그러면 원하는 걸로 뭐 말레이시아로 바꾸든 뭐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하면 좋은 글들 같은 것을 태국어나 뭐 그 나라 해당되는 인도네시아나 그러니까 언어로 자기들이 다 바꿔가지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처음부터 인도네시아어로 쓰지 않더라도 내가 아직까지는 거기에 익숙치 않아서 내가 한국말로 글을 쓰는 물론 이제 제가 아는 선교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써놓고 현지인들한테 좀 고치라 그래라. 그럼 그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고칩니다. 저 인도네시아어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제가 IT 강의한 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 거기에서 주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분들이 인도네시아인들한테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양반들한테 번역해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번역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저렇게 해서 태국어로 그분들한테 제공해주면 그분들이 거기서 틀린 거는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이 조금 어색하거나 이상한. 그러니까 진짜 위아더 월드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까 그런 번역하는 게 진짜 몇 초 안 걸렸잖아요. 번역한 저기를, 한 꼭지를 번역해서 하는 거. 그 이외에도 엄청난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강의를 강조하냐 하면은, 지금 구글 문서는 한 10번 해도 모자라요.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많고 또 하는데. 근데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은 사실은 글을 보는 순간에 아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글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글을 3번쯤 읽어서 이제는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강의에는 그 얘기만 하지 않거든요. 다른 얘기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많은 얘기들을 하고 뭘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실력이 있는 것은 강의를 통해서요. 그 글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제가 그 글을 무한정 쓰면 사람들이 안 읽잖아요. 지겨워서 여러분들도. 그렇죠?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목사님들도 설교 2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실력 있는 분이죠. 저보고 강의를 가서 5시간을 하라고 하면 해요. 목사님들 설교 어떤 목사님들 가서 2시간 해보라고 그러십시오. 못하나 다 하시지. 근데 그 2시간 할 분량을 20분 내에 줄여보세요. 그게 실력이 됩니다.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왜? 20분 지나면 주의력이 떨어지니까. 은혜 까먹기 시작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각 글에 없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글에는 그렇게 길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강의에는 열심히 참여를 하셔야 돼요. 하시고 강의를 내가 들었어도 동영상을 달라고 해서 다시 필요한 부분 강의 한번 들었으니까 어느 쪽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한 거는 생각나잖아요. 강의는 순식간에 이거 누르고 뭐 이렇게 해서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거는 내가 동영상은 뭐 리플레이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강의를 들으라 그러면 늘 얘기하는 게 시간이 없대요. 현대인들이 시간은 늘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리타이어 하신 분들 시간 많을 줄 알아요? 없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무지하게 바빠요. 연속극 봐야 되고요. 골프 쳐야 되고 정치 유튜브 한 6시간 봐야 되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시간은 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 6시간 모든 거 4시간으로 줄이고 공부할 시간 만들어야지. 늘 시간 없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분들한테 얘기도 안 합니다. 뭐 하라고 그래봐야 그 시간 없습니다. 시간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카톡 사주 공부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제 하루에 하나씩 카톡 사주 등록하신 분들한테 여러분들 아마 아침마다 이제 나갈 거예요. 오늘 1호가 나갔어요. 원래 20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글을 써놓은 것만 했는데 24개야 지금. 지난번에 30개 했어. 24개라서 일주일에 5개 주던 거를 6개씩 줘야지 사주에 끝나겠구나. 그리고 그 강의는 금요일 날 해요. 만약에 거기에 일주일 동안에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강의하는데 아마 그 내용에 지난번에 카톡 6주 하셨던 분들은 아시고 그 내용의 몇 배를 하지 강의를. 그걸 어떻게 응용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강의를 한다 그러면 그 공고가 자기 방에 공고되면은 우선순위를 해서 참고하십시오. 그 참석하세요. 나중에 봐야지. 나중에요. 강의 자주 참석하시는 분 일주일에 2-3번 강의하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3개씩 하는데 2번만 빌려보세요. 나중에 못 봐요. 새로운 거 지금 배우기도 바쁜데. 그래서 열심히 참석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카카오톡 30개를 받았어요. 30개를 받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제 아니 카카오톡이 30개가 아니라 그 EXIT 그 60개를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쉽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톡에서 지금은 통 누르면 나와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저한테 받은 게 많아요. 그럼 이제 쭉 밀려가. 이제 저한테 무슨 얘기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죠. 그게 어딨지?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걸 쉽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걔를 스마트폰 홈 화면에 올려놓으면 돼요. 그쵸? 홈 화면에. 근데 카카오톡 받은 걸 어떻게 홈 화면에 올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지 한번 그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스마트폰에서 지금 이제 제 왼쪽 화면을 보세요. 처음 들어오신 분은 제 컴퓨터 화면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저를 하나 열어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EXIP 60호 모음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뭐를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이 주소를 드렸어요. 그렇죠? 정옥경님, 그렇죠? 제 화면에 지금 얼굴이 보이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주소를 드렸어요. 여기 화면에 지금 EXIP 60호 모음집 해놓고 HTTP에서 뭐 bit.ly 뭐 어쩌고 이렇게 나왔죠. 이거 주소잖아. 얘를 꾹 누르기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저 글은 뭐야? 예, 요걸 아까 추가한 거예요. 저걸 못 봤는데 얘는 아까 추가했으니까 못 본 거예요. 이게 장점인 거예요. 제가 그 구글 문서의 원문을 고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클릭만 하면은 그걸로 볼 수 있는 거야. 그 전에 파일을 주면 내가 글을 한자라도 고쳤어. 그럼 파일을 다시 줘야 되죠. 그쵸?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그거 누르기만 하면 아까 원래 이 위에 부분들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것을 믿고 왜 이렇게 아까워요? 왜 안 나눠줘요? 여러분들 보지도 않으면서 친구들한테 나눠주라 그러면 왜 안 나눠줘요? 저는 진짜 그 심력을 이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지독하게 안 나눠줘요. 다른 거는 잘 주면서 이건 안 줘. 근데 그 사람들이 받았다고 치고 이거 괜찮은데? 근데 나도 그러면 요게 가입하면은 계속해서 받겠지 해가지고 요거 가입하는 요 부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쫙 60개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은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한 번 더 주소로 보면 이걸 누르면은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해서 보이는 거죠. 이 내용이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게 열리면은 요 위에 노란 거 왼쪽에 가라는 게 이게 보이는데 이게 글씨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컨디션에 맞게. 저한테도 이 글씨는 커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은 125%로 돼 있어요. 그러면 왼쪽 거를 누르면 얘가 25%씩 줄어요. 이 정도면 나 볼만해. 아니면 나는 눈이 더 좋아. 한번 왼쪽으로 하면 75%. 그럼 한 화면에 더 많이 표시되겠지. 여러분들이 뭐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얘가 글씨가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얘를 눌러서 한 번 누를 때마다 25%씩 점프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맞춰서 보시는 거예요. 이 기능이 이 구글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냈을 때만 있어요. 다른 쪽에는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 아시겠죠? 이거 처음 보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 좋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성교사님 나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요거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이거를 내가 얘를 카카오톡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 메인 화면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냐면은 이 문서를 이 스마트폰에서 하려 그러면은 조금 불편하니까 스마트폰에서 하려 그러면 조금 불편하니까 컴퓨터에서 열어서 하면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컴퓨터용 카카오톡은 반드시 쓴다는 가정하에서 이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이 컴퓨터용 카카오톡을 안 쓰면 참 거시기한 거죠. 그럼 이렇게 얘를 눌렀더니 얘는 지금 컴퓨터에서 열렸던 거고 아니 스마트폰에서 열린 거고 컴퓨터에서 이런 것들이 열릴 거 아니에요. 컴퓨터에서 이렇게 파일이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에서 열렸죠. 그러면 얘를 잘 보세요.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그냥 쓰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파일은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간 파일은 여러분들이 고칠 수가 없어요. 저만 고칠 수 있어요. 그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파일을 그러면 나만 쓰게 하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돼.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은 거기다 add를 하고 뭘 하면 돼. 만약에. 그럼 그렇게 하시면은 거기에다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거 전체를 만약에 얘가 아니라 아까 어디 있어 지금 카카오톡 그게 여기 지금 여기에 카카오톡을 제가 닫아놔가지고 볼게요. 그럼 얘를 다시 올려서 열어서 해봅시다. 저도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요. 아, 참 어디서 하나요? 제가 지금 컴퓨터를 여러 개를 켜놓고 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데서 지금 왜 입력이 안 되나를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쉬운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로그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아까 여기서 얘를 눌러서 얘를 열었어요. 이 파일을. 그럼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를 하시면 되냐면은 이 파일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원래 여러분들이 만들 때 이 파일들은 저장 이런 게 없어요. 여기 파일에 가서도 보면 저장하기 이런 게 없어요. 자동으로 저장돼요. 그냥 여기 저장하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장 다른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에서 save as 있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게 사본 만들기라고 보시면 돼요. 사본 만들기를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 걸로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걸로. 그래서 만약에 사본 생성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거기에 사본이라고 말고 여러분들 이름으로 해놨다고 치자고요. 그럼 얘가 전부 여기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글을 쓰면은 제가 만든 원본하고는 상관없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께 된 거죠. 여러분들 거.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누구한테 주고 싶어, 이 파일을. 그럴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이 글을 썼어. 지금 내가 여기다가 목회, 단상 이런 걸 썼어. 근데 이걸 보내주고 싶어. 그러면 아주 쉽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공유를 누르세요. 공유를 눌러서 지금 이 파일은 여기에 보면 제한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꼭 누르면은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링크 복사를 해서 완료를 누르고 복사했어요. 그래놓고 만약에 카카오톡에다가 윤승준이라는 애한테 이렇게 보내줬다고 칩시다. 너무 길잖아요, 얘가. 그리고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이런 거 안 읽어봐요. 이게 뭔지 알고 겁나서 읽어봐.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까 제가 이렇게 했던 식으로 이거보다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읽어봅니다. 만약에 목회 단상이면 목회 단상 매달 며칠 제목도 이렇게 써시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셔야지. 그 사람이 읽어보지. 당장 이렇게 온 거 이거 눌렀다가 내 해킹 당할까 해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근데 구글 문서가 문제가 뭐냐면 얘가 너무 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저분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비틀리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한테 60개 중에 들어있어요. 그 내용을 이따가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틀리라는 사이트에 이거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얘를 그 긴 주소를 얘가 줄여주는 거예요. create new link 해서 여기다가 이 주소를 복사해서 집어넣으면은 복사해서 엔터를 해주면 얘가 그 주소를 이렇게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카피해서 이렇게 카피해서 다시 얘한테 만약에 준다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모음집이었다 그러면 모음집 해놓고 이렇게 주면은 얘는 요만큼밖에 안 갔죠. 굉장히 짧죠. 그렇죠? 그래서 보내주면은 아까 거보다 훨씬 더 좋죠. 벌써 1시간이 좀 지났네. 지루하실 텐데. 저야 괜찮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무슨 글을 뭐를 쓰든 간에 여기다가 아까처럼 말로 글을 막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하고 글자 크기도 이렇게 좀 고쳐주고 그러니까 글자 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는 한 폰트를 한 15 정도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받아서 아까 얘기한 만약에 글자가 작다고 하면 그 플러스 눌러가지고 자기들이 125%뭐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니까 구글 문서를 이걸 못하니까 어떤 형태가 일어납니까? 이건 뭐 다시 또 강의 또 더 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오늘은 이걸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많이 봤죠. PDF 파일로 오잖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선교 보고할 때 그 학원들 말 더럽게 안 들어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아래 한글로 해놓고 그걸로 파일을 그냥 저장해가지고 그 파일로 보내면 파일로 오잖아요. 그렇죠? 파일로. 그래서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했더니 나는 안 읽히네. 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 아래 한글 비율이라든가 워드 없거든.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그걸 PDF 파일로 바꿔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긴 읽혔어. 근데 어떻게 돼요? 글자가 콩알만해서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계속 크게 했잖아. 아, 보였어.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 라인에 이게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세 줄 보다가 저같이 인내심 약한 사람들은 세 줄도 안 봐요. 2번 이렇게 하다가 에이 읽으라는 거야. 말라는 얘기야 이거. 근데 아까 구글 문서를 했을 경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구글 문서를 공유해 주니까 크기가 그냥 아까 뭐 25%씩 확대하고 축소해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죠. 그 안에서 글씨 크기가 확대하고 그러면 읽잖아요. 제발 좀 누가 여러분들 그런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거 받으면 제발 좀 구글 문서를 좀 해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써서 그분한테 얘기 좀 하세요. 그 우리 삶에서 너무 필요하고 너무 좋은 게 많은데 꼭 배워야 될 사람들은 안 배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쁘대.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 바쁨을 줄여주려고 시간을 줄여주려고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바빠서 못 배우겠대. 그럼 그 바쁨을 끝까지 벗어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이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시간 내세요. 이거를 지금 60호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가장 편한 방법은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요거는 가능하면 이번 주 중에 한번 다시 2부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시간에 뭐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시간에 저걸 하는 거고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구글 문서에서 신규에서 내 구글 문서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예? 이걸 제목을 뭐로 하시냐면 제목은 여기에 첫 번째 줄에 쓰는 것들이 제목이 됩니다. 중요 문서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놓고 여기 이렇게 하면은 이 제목이 지금 제목 없는 문서로 돼 있죠? 위에 얘를 클릭하면 제일 첫 번째 문줄이 얘 제목으로 잡힙니다. 그럼 이렇게 하셔놓고 그 다음에 받은 거 여기다가 다 카피 페이스트해서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가지고 여기다 쭉 집어넣으세요. 저한테 받는 것들. 그러니까 요거를 제 홈 화면에 만드는 건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그걸 홈 화면에 걔만 탁 누르면은 그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제 스마트폰을 보여드릴까요? 제 스마트폰에서 여기 무슨 자료 보관 뭐 이런 거 있죠. 자료 보관. 얘를 클릭하면은 뭐 자료들이 내가 보관한 자료들이 이렇게 쭉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또 뭐 다이렉트로 만들어 놓은 거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강의한다고. 저 여기 EXIP 모음 요 밑에 있죠. EXIP 모음. 얘를 EXIP 모음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EXIP 모음이 아까 그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기가 톡톡 눌러보면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머리까지 써야 되냐면은 찾다가 포기해. 아, 그거 어딨지? 그리고 찾다가 포기하기도 하지만 찾다가 잊어버려. 내가 지금 뭐 찾고 있었지? 그죠?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그런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뭐 40대도 그래요. 뭘 찾아? 아, 저는 진짜 안 그랬는데 이제 70이 다 돼가니까 냉장고를 열었어요. 왜 열었지 내가? 왜 열었지? 끝까지 생각 안 날 때도 있어. 그냥 할 수 없이 뭐 다시 닫고 와야지. 근데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지 그러면 찾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건데 60개로 끝나지 않죠. 그렇죠? 일주일에 2개씩 올라오죠. 그렇죠? 그럼 그게 또 5주 되면 10개가 더 늘어나는 거고 70개가 됩니다. 그런데다가 저거 끊임없이 보십니까? 지금 거기에 제가 화요일하고 일주일에 2번 그 IT 용어 올려주는 거 보세요. 그건 도움 되세요? 그게? 그거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표현 좀 그렇지만 잘난 체하기 좋습니다. 너 그게 뭔지 알아? 하고 그런 잘난 체, 그렇게 보이는 잘난 체가 아니라 다 은근히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요즘 뭐 ASMR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말이야. 그 남들은 ASMR, 야, 내가 뭐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그게 뭐니? 그럴 때 이제 잠깐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을 굉장히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짧잖아요, 하루에. 짧은 거. 그리고 제가 친절하게 또 토요일에는 또 일주일에 이만큼 했던 거 그것도 다 올려드리잖아요. 제가 돈 벌기 위해서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이런 일 안 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광고 하나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한번 다시 2부로 강의를 해서 진짜 필요한 것들 좀 더 얘기할게요. 오늘은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이 화면에 많이 보여서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많이 도움을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온라인이 불편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책으로 돼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책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책도 좀 두껍고 했었습니다. 뭐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니지만 다른 책에 비하면. 그래서 이번에 말은 잡지지만 한 그런 EXIP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한 15개 정도 모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잡지로 발행을 하려고 해요. 무상으로 나눠줄 거예요.
당연히 돈이 들겠죠. 제가 부자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안내가 갈 거예요. 조금 무식한 짓을 하려고 합니다. 재밌는 일을. 여러분들이 그 안내가 가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강제성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고 협조해 주세요. 그냥 힌트만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하나에 한 1불 정도에 사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니스 권사님이 한테 기본이 20불이에요. 20불 사게 할 거예요. 그러면 유니스 권사님한테 제가 책을 20권을 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한테 나누시면 돼요. 여러분들 20권까지 뭐하러 갖고 있겠어요? 누구한테 나눌 때 그 안에 뭐를 껴서 주든, 전도지를 껴서 주든, 뭘 했든, 하여튼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한테 나누시면 돼요. 그럼 이 중에 이렇게 나중에 부상으로 힘들면, 근데 왜 내가 왜 돈 내? 제가 엊그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유대인인데 93세대는 랍비인데, 인생을 잘 사는 법. 오늘도 내가 남을 위해 무언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93세 된 어른이 하는 얘기더라고요. 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돈으로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집니다. 그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한 권 얻는 거랑 내가 돈을 짜장면 한 그릇 정도 되는 값을 지불해서 내가 20권을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20권이든 100권이면 100권 드릴 거예요. 어떤 분은 나 100불쯤 내고 싶은데 그러면 그 꼭지 밑에다가 이 내용은 이돈이 님께서 협찬하셔서, 그리고 필요하면은 그분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가로치고 전화번호를, 뭐 보험을 하시는 분이 그 보험 이름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가지고 드릴 거예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근데 저는 늘 미친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돈을 충당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카톡 사주 교육으로 충당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인쇄비가 나오겠다. 근데 지독히도 신청 안 하더라고. 그 4주 동안 그거 강의 4번 듣고 뭐 매일 저거 하는데 20불이 아까워서 신청 안 하시죠. 몇 분 안 하셔서 돈이 모자라. 지금 거기에 있는 돈은, 들어온 돈들은 거기 저걸 다 투자. 저부터 내야지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하면 한 5천 불 들어요. 5천 불 만드는데. 근데 한국에서 해오면은 한 반값보다 조금 더 들면 돼요. 여러 번 제가 책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나눌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뿐이 아니라 안 다니는 사람들 통해서 그렇게 해야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하고 연결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거기서 온라인에 가입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꾸 제가 무슨 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와 이제 4월 달에 하는, 4월부터 하는 우리 정회원 있잖아요. 3분기씩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 그게 세 달에 60불인데 세 달에 한 달에 20불이잖아요. 근데 그거 60불 할 때 지금까지 뭐 60불 딱 내는 사람들은 사실 없었어요. 얼마 없었어요. 60불이면 조금 더 넉넉하게 내셨어요. 근데 그 넉넉하게 내시는 돈을 가지고 충당을 해서 책을 만들려고 해요. 여기 크리스천들은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일을 할 때는 항상 나쁜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저는 거기 이력이 나 있어요. 제가 무슨 어떤 이 얘기 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이메일 할 거예요. 장문의 카톡. 왜 또 돈 얘기냐? 근데 참
공통적인 건 그런 분들은 일불도 저한테 뭘 돈을 주신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저한테 막 굉장히 길게 훈계를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할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래도 할 거라 그래서. 네,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이렇게 동참하시면 사실 하고 계시면 뿌듯해요. 내가 뭐 해서 그 작은 걸 투자하면 다른 사람들이 많은 도움이 받았다 그러면 그거 안 알아주면 어때요? 내 이름이 꼭 안 나와.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오늘 얘기뿐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좋습니다. 내일은 정혜영 질문인데요. 교육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거기 업로드하는 게 있었잖아요. 업로드 파일, 예, 업로드 문서. 예, 근데 데스크탑에서 카피 앤 예. 페이스트 그게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 이 드라이브, G 드라이브를 열고 그 다음에 C 드라이브를 열고 하는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한쪽 방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업로드라는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C 예전에는 C, D 이렇게 해놓고 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끌고 이쪽으로 가면 다 됐잖아요. 근데 업로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업로드라는 걸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업로드가 여러분들이 거의 한 번만 하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 하시던 그 폴더, 만약에 그게 몇 개가 있어요. 문서 말고 또 다른 폴더가 또 있어요. 문서 안에. 그럼 그것만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다음부터는 작업하실 때 무조건 G를 쓸 건데, 이제 C를 안 쓸 건데, 업로드 할 일도 없어져. 그러니까 그 좋은 질문이셨는데 업로드를 그러니까 오늘 그거 끝나면 이제 내 C 드라이브를 찾아보셔서 거기서 좀 지울 건 지우시죠. 이제 문서에 보면은 너무 막 이상한 폴더들 많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업로드 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것만 이렇게 선택해서 업로드 시키시면 됩니다. 얘기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했고, 그럼 예, 다운로드도 맞습니다. 되나요? 그 구글 예, 드라이브에서 로컬 드라이브도 다운로드는 다 돼요. 예, 거기 그 다운로드 돼요. 업로드가 되면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하는 명령어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다운로드가 나와요.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컴퓨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하게 그런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한번 쓰기 시작하시면요, 굉장히 편해져요. 이제 그런 뭐 파일 잊어버리고 뭐 이런 컴퓨터 뭐 잃어버리고 도난당하고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거에서 다 해방돼요. 질문 안전하게 하나 무료로.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그 성 기자님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그 파일들을 전부 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좀 이제 써야 예. 되겠다. 그런데 그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이게 제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서는 그 파일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이렇게 쉬운데 이 서브 파일 이런 거는 어떻게 구글에서는 그걸 흔들어야 되죠? 파일 밑에 또 서브 파일을 만들어서 폴더 밑에 폴더요? 예, 폴더. 폴더 밑에 폴더. 폴더 밑에는 그 폴더에 들어가서 또 만들기를 하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보니까 현재 지금 폴더가 지금 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드라이브를 예를 들어서 본다고 이렇게 하자고요. 근데 여기를 제가 2021 추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얘가 내 드라이브에서 추석으로 바뀌죠. 요 상황에서 신규에서 폴더를 만들면은 요거 밑에 있는 서브 폴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설령 위에 이렇게 다 만들어 놨대도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 파일을, 그 폴더를. 이렇게 해서 끌고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마우스 버튼 오른쪽을 눌러서 이동을 시키면은 이게 이동이거든요. 여기 이동을 시키면은 원하는 폴더로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폴더들이 막 무자비하게 계획성이 없이 만들었어요. 처음엔 다 그러시겠죠? 근데 요 폴더는 요 밑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그 폴더를 이동하면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시작을 하실 때도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설교문 이렇게 했어요. 그럼 설교문이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시작을 할 때 여기 설교문을 이렇게 해서 열어놓고 여기서 신규 하면은 이 설교문 안에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래놓고 쭉 해서 1년을 썼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년 2025년 된다. 그럼 2025년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요 밑에서 신규에서 2024년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또 2025년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문서들을 쭉 선택을 한꺼번에 쭉 해가지고 얘를 그쪽으로 그때는 마우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들어가도 돼요. 이동 뭐 하는 걸 이렇게 그러면 2024년 폴더로 얘가 지금까지 올해 2024년 쓴 설교문은 그쪽으로 싹 이동하겠죠. 굉장히 편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해보셔서 그런데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은 다 하실 수가 있고 단지 하나 멋을 내거나 모양을 내는 데서는 아래 한글이나 워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하고는 얘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는 그 종이책이나 뭐 이런 걸 쓸 때는 아래 한글 써요. 근데 원고는 어디서 쓴다고요? 원고는 문서. 그래 놓고 아래 한글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한번 제가 아까 하던 게 있었나? 한번 잠깐만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제가 지금 책을 아까 제가 책 하나 지금 잡지를 만들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이걸 지금 여기다가 이제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공유 안 했네.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하셨어요. 자, 공유 이 문서에서 여기서 제가 지금 만약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런 글을 이 구글 문서에서 이 글을 썼어요. 그럼 이거를 아래 한글에다가 해보려고 해요. 그럼 아래 한글에 구글 문서를 전체를 컨트롤 A에서 이 구글 문서에서 전체 선택하고 알죠? 네, 컨트롤 C 카피 그래놓고 아래 한글을 열었어요. 아래 한글을 열어서 여기서 컨트롤 V로 붙이는데 얘가 원본 형식으로 하면 원래 구글 문서에 있던 형식을 하는 거고 텍스트 형식으로 하면 지금 아래 한글 텍스트 형식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한글에는 제가 이미 다 디파인을 해놨거든요. 아래 한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모양의 어떤 그런 것들. 아래 한글에 내가 이거는 아래 한글을 제가 잘 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뭐 F6 같은 거 해가지고 뭐는 뭘로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 쉽게 책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건 원고는 어디서 만든다? 원고는 무조건 구글에 써야 돼요. 그래야 말로 쓰고. 지금 아래 한글에 말로 쓰는 기능 없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는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써져요. 다른 한 가지는 네. 그 말씀하세요.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 리스트가 다른 데서 목록처럼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쪽쪽 이렇게 나타나게는 할 수 없나요? 거기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썸네일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리스트로 목록처럼 이렇게 쭉 그냥 한목에 싹 다 볼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아니요. 구글의 파일들의 리스트들이 쫙 이렇게 나왔나? 네, 리스트가 그걸 한글에서도 그걸 만들지 않으면 방법은 없죠. 근데 구글 문서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검색이 막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썼는데 글 속에 만약에 모세라는 글이 어느 글에서 들어가 있는지 내가 잘 몰라요. 근데 검색에 돋보기에서 그 구글 그 드라이브에서 구글 문서가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에서 모세라고 치면 그 내용 중에 모세라고 들어있는 문서는 다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죠? 내가 글을 어디다 써놨는데 이게 제목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파일을 열 수가 없어. 아래 한글에서는 파일을 열어야 되잖아요. 뭘 제목을 뭐 쳐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글 문서에서는 그런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검색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문서 안에 그 모세라든지 뭐 어떤 특정 단어가 딱 들어가 있는 걸 치면 그 모세라고 써있던 글이 뭐 제목이든 아니면 그 내용이든 표 안에 들어가 있던 거든 모세라고 있는 건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검색어를 잘 검색하면은 쉽게 내가 글을 찾을 수 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뭐 질문하는 게 도움이 안 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 정킴님 말씀하세요. 마이크 키셨죠? 질문하시라고.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엑셀을요,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드라이브에다 옮겨 놓으면은 그러면 시트로 바뀌어요. 구글 시트로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그냥 그걸 스프레드시트에서 엑셀이 그냥 엑셀 파일이에요. 근데 엑셀 파일을 구글 시트에서 불러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던 엑셀 파일은 그냥 엑셀로 들어가서 거기서 컴퓨터에서 엑셀 열어서 만약에 나는 그냥 엑셀로 쓰고 싶어요. 그럼 컴퓨터에서 엑셀 열었는데 그 파일은 여러분들이 C 드라이브에 있던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걸 불러다 쓰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그거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죠. 그렇죠? 근데 난 그 엑셀보다도 나는 그냥 구글 시트로 쓰고 싶어. 그럼 구글 시트에서 그 파일을 불러오면 엑셀 파일은 그냥 올라와요. 열려요. 그러니까 저런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엑셀 파일에서 뉴 버전으로 세이브한 거 올드 버전에서는 못 읽는 경우 있죠. 예. 근데 얘는 구글 문서에서는 읽어요. 그리고 저장을 엑셀 파일로 할 수도 있어요. 세이브를 저장을 세이브 에즈를 엑셀 파일로. 여기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내보내기라는 건가 있는데 내보내기를 할 때 뭘로 내보내기를 할 거니? 그게 이제 뭘로 저장하기로 할 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구글 드라이브에서 엑셀로 작업을 하면은 엑셀에도 저장이 되고 구글 시트에도 저장이 되고 그래요? 아니요. 구글 드라이브는 엑셀로만 저장. 아니 구글 드라이브만 스프레드시트만 되죠. 근데 그걸 스프레드시트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 내가 그 파일을 내보내기를 엑셀로 한다 그러면 내보내기 엑셀 파일로 다시 또 하나가 저장이 된다. 예.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는 스프레드시트 썼으니까 스프레드시트만 되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인공지능에서 소라라는 인공지능이 나왔잖아요. 소라. 그게 지금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됐어요. 일반인들이 아직 쓸 안 수 됐어요. 아직 안 아직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건 일본 공개돼도 비쌀 거예요. 한 달에 최소한 60불에서 100불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공개 일반인들한테 안 했습니다. 그거는 소라는 그래픽이에요. 그러니까 동영상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말로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지금까지 나온 것 중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공개해봐야 알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떤 컨디션에서 하여튼 보여줬잖아요. 일본 긴자거리를 걷고 있는 여자 뭐 해라 그랬더니 아주 뭐 피부까지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했는데 일반인들한테 공개해봐야 알아요.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유료가 됩니다. 그건 무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 얘기도 나중에 한번 다룰 거예요. 챗GPT를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챗GPT4를.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유료로 쓰고 있는데 무료로 쓰고 있는 방법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세요? 어디서 쓰면 챗GPT4를 무료로 쓰죠? 코파일럿이요? 코파일럿은 유료예요.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쓰는 사람들을 그 돈 내고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코파일럿이 되는 거고, 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지금 코파일럿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한글로 아직 안 해봐가지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쓰고 있는 빙이라는 빙에서는 챗GPT-4를 씁니다. 근데 한국에 그게 지금 파일럿이 되고요. 돈도 안 예? 받는, 예? 한국에서 코파일럿이 되고, 돈 무료입니다, 지금 현재. 코파일럿이 뭔데요? 아니, 챗GPT 같은 거. 그 챗GPT는 3.5는 무료인데 4.0은 돈을 내고 써야 돼요. 챗GPT에서는 오픈 AI에서는. 근데 그거를 4.0을 빙에서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쓰면 4.0을 쓰는 거고, 코파일럿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든가 엑셀이라든가 있는 걸 말로 만드는 거예요. 말로 뭐에 대해서 글을 써줘라 그러면 얘가 워드 가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코파일럿이라고 생각하시는 말고 챗GPT에서 뭐에 대해서 글을 써줘라 그러면 쓰죠. 근데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와 연결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코파일럿의 그 기능이라고 그쪽에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독점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이거는 이제 구글이 조금 그런 쪽에서 원래는 시작은 빨리 했는데 이번에 조금 실패를 했죠. 뭐 사람 그림 그리려고 하니까 뭐 갑자기 아인슈타인을 흑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있었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또 다룰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왜 저거 하냐면, 실사용하는 얘기가 돼야지 자꾸 이게 정보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정보로만 그냥 끝나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들이 어떻게 쓸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은 모든 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동영상 강의 주세요 하신 분들한테만 드릴 거고, 강의 동영상 올라가는 건 거의 1시간 정도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한 30분 있다가 제가 뭔가를 올려요. 근데 걔가 바로 누르면 동작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후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